다음으로 최재성 전 수석이 꼽아주신 트러블 메이커로 넘어가 보죠.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되는 과정도 사실 용산의 구도에 의해서 거의 조각에 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은근히 트러블 메이커예요. 다음 공천,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검사 공천하지 않겠느냐, 검사공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꼭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건 대통령하고 트러블 일으키겠다는 얘기지. 그런 식의 워딩들이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러블이 안 생겨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그렇지. 시한폭탄이 뭐 갑자기 터지나? 태생도 용산 조각이고 용산 눈치 보고 계속 그 자세로 당대표를 하니 하는 것마다 다 트러블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상임 고문 잘랐잖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공천 트러블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이거는요. 안에서 트러블이 나게 돼 있어요. 트러블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용산에서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트러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지금까지 여당으로서 이 보수 정당의 리더십 중에 이 정도 약체 리더십이 있었나. 근데 저는 용산이 이걸 의도했다고 봅니다. 결국에 지금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당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당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5인의 논란이 나오니까는 당대표가 주재하는 그런 당무를 점검하는 회의다라고 둘러댔지만 김기현 대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5인에 속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리더십,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그냥 그 모두 발언하는 그런 대표지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당을 지휘하고 당권을 행사하는 이런 당대표가 아닌 것 같다. 김기현 당대표는 뭐 사실 용산의 뜻대로 당대표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쭉 당대표로서 해오는 거 보면은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재적으로 트러블이 있으니까 트러블 메이커다라는 거는 그런 굉장히 그 비판을 위한 좀 비판처럼 저는 좀 들리고 앞으로 더 잘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사고를 뭐 당대표가 친 건 아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메시지 할 때 보면은 또 하실 말씀을 또 해요. 시가이밍 대사가 준비한 논거를 꺼내 들고 작심한 듯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짝짝꿍하고 백댄스를 자처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용산하고 과연 김기현 대표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나름대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켜보십시다.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뭐 트러블 메이커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뉴스 점유율이 좀 낮은 건 매우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트러블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는 게. 이번에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시스템이 공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맞나요? 수요공급이? 아니 들어보세요. 안 맞을 거래요? 들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최소 의석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최소 의석이라는 거는 TK, PK, 그다음에 강남 서초 같은데 이런 데서 됐다는 거예요. 경쟁 지역이라든가 경합 지역이라든가 근소 우세 지역도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역이 99%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안방에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된 거예요. 그런데 다음 공천에서 외부 투입이 되고 특히 검사 출신이 되고 저는 검사 출신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이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지금 친윤도 공천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얘기한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화살돼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체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이게 현실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일 없은 것처럼 지금 얘기를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것 자체가 결국 엄청난 시한폭탄이 된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당 행사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런 데서 하고 그러는. 일종의 립 서비스인 거죠. 이번에 개혁 공천하겠습니다. 뭐 물갈이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공천만 얘기를 하든가. 시스템이 뭔지도 잘 모르실 텐데 시스템 공천만 얘기를 했어야지. 오인의 논란 있었죠, 최근에. 이용호 의원이 언급했던 이 오인의 논란의 시작이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였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김기현 체제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기대만 못하게 됐고 예. 그 최고위원 회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느냐. 실제로 중요한 핵심 그렇죠. 의사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거 아니냐. 용산 아니냐? 이 아니고 당내에서도 예. 그래서 뭐 오인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아니 이용호 의원이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짜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 오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정말 그 이를테면 당직도 맡고 있지 않는 분들이 뭐 이런 그 의사결정 라인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거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 이른바 이제 신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도 그렇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네. 또 핵심은 박성민 조직부총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핵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는 김기현 대표가 용산하고 없다. 직접 소통하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인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 나는 아니구나. 오인회 생각해보니까. 그걸 너무 그 확대 과장 해석할 필요는 저는 굳이 없다고 봐요. 뭐 저도 이제 당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당직을 맡은 분들은 하루에도 뭐 한 번 또 일이 있을 땐 두 번, 세 번 충분히 만나야 되고 네.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당직. 그걸 굳이 4인회냐, 5인회냐, 뭐 7인회냐, 뭐 누가 빠졌다, 거기서 누가 핵심이더라 이런 추측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만나서 서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 만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예.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용산에서 조각하다시피 해서 만든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 조각 굳이- 말씀 좀 그만하세요. 왜 조각을 몇 번을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빌드업.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굳이 제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뭐 실세 오인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랑. 왜냐하면 뭐 메시지 결정이나 이거는 좀 실무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실세들이 할 일은 아니고 그냥 적어도 오인의 실세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총선으로 따지면 공천 좌우지하고 용산에 오다짝 직접 받고 아니면은 진륜 아니면은 너네는 가짜다 뭐 이 정도 돼야 이게 실세 오인방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제끼고 굳이 그렇게 용산에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용호 의원이 참 노련하다고 느끼는 게 오인의 얘기를 딱 던졌잖아요. 근데 정말 치고 빠지고 다시는 안 쳐요. 기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받았을 거거든요. 예. 노련하구나, 치고 빠지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뭐. 이용호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좌절감을 느낀 거지. 아 이거 내가 출마해서 되는 판이 아니구나. 김기현 대표 리더십 얘기를 다시 해보면 김기현 대표가 리더십을 드러내는 시도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자.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개 토론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 토론 합시다. 두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만나고 싶은 그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지난번에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식사 한번 합시다 했을 때 그 밥만 먹으면 뭐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언론에 다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차를 마셔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야 당 대표끼리 만나는 거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상적인 그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는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날 의사가 전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개 토론한 다음에 비공개 일정을 또 하자 이렇게 또 추가 제안하고 그러면 이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된 것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신뢰들을 좀 이 싸우면서 또 정기 회동도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럼요. 과거에는 저는 뭐 김무성 당 대표 때 이제 제가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상대 그 민주당 당 대표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오히려 당 대변인들이 너무 상대 당 대표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면 야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했어요. 정치가 살아있는 시대. 네, 그럼요. 당 대표가 싸우면은 다른 의원들이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구도가 그렇게 딱 잡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여야가 협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까지 온 거죠. 소위 말해서 양당 대표가 만난 들 용산의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용산에 이 충실하게 받드는 출장소장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과연 협치나 정치의 꽃이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아니 김기현 대표 만나가지고 시컷 얘기했는데 용산이 조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용산의 의중이 아니고서는 과연 독자적으로 뭘 판단하고 결정할 룸이 있어 저분이?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토론하자. 근데 오히려 토론하자 얘기가 나온 지 한참 지났는데 이러저러하게 또 서로 계산하고 조건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이렇게 여야 관계를 보고 있으면 아니 작아져도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나 정치가 이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러고 양당 대표들이 또 회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끊겨버리니까 양당 대표도 복잡하고 우선 생각의 격차들이 너무 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